먼저 국립외교원을 수석 합격한 김강수 학생을 초청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급 학생도 있고 외교원 학생도 있는데 공이 이렇게 수험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하는 정렬이 아니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들으면은 전체적인 수험 생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강수 학생을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광수 우리 이제 수석 합격생은 능력에 비해서 수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중간에 우여곡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좌절과 이렇게 희망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일반적 수험 생활입니다. 그걸 잘 견디면은 또 이렇게 커다란 합격의 영향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경험담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국립외교원 수석 합격생 김광수입니다. 일단 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2020년에 이제 첫 중동 외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20년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 외교 전형이 폐지된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이중전공을 아랍어를 했었기 때문에 중동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바로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 명을 뽑았어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일반 외교로 전향을 하여서 이제 새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즉 논문 과목 시험 준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이제 몇 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피셋에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어서 1차는 계속 붙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합격하기 전해인 2023년에 1차 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느꼈던 것이 피셋을 내가 좀 계속 합격한다고 하여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좀 과투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올해 성적인데요. 그 피셋을 과투자한 이제 그 결과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자료를 이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고, 그 이제 과투자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성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약 한 12점, 13점 정도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고, 경제학을 이제 최고 득점을 하게 되었는데, 경제학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까지 중동 지역을 신청했다가 이제 2021년부터 2차를 준비를 하게 되어서 우선 10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제가 학원의 피셋 강의를 좀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1차는 심화 집중부터 실강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강을 활용하여서 좀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풀고 하였습니다. 모강도 역시 실강으로 수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차 2순환을 모두 실강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까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차에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2차에 국제법까지 모두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은 1차 합격 후에 스파르타반을 이제 등록을 하여서 3순환 실강을 들으면서 병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학원에 이제 모든 커리큘럼을 좀 성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여기 성적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첫 응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점 차이 안 나게 떨어져서 학원에 이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또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종합반을 한번 등록을 했으니까 또 등록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학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실력을 내가 좀 쌓았다는 생각이 들면 학원의 스터디 리더라든지 혹은 채점 위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실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스터디 리더를 하게 되면 7에서 9월은 경제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피셋 스터디 리더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본인도 공부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그 스터디원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도 할 수 있는데 채점을 하면서 출제자의 시각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이지만 2022년도 이렇게 동일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23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 해에는 합격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1차를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갑자기 방황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트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라를 왜 준비를 시작했냐면 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코트라도 외교원 과목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경제논술, 뭐 NCS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최종 임원 면접까지 갔습니다. 원래 했던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임원 면접에서 탈락을 이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7월에서 10월은 다시 외교원 준비로 돌아와서 어떻게 새로운 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출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국정, 국법 각각 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모든 기출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제가 이때 좀 마음을 잡고 여유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합격회를 어떻게 보냈냐면 10월에서 12월까지는 아까 기출 분석을 끝내놨기 때문에 1차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때는 1차 모강부터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모강을 수강했고 교과서 요약 스터디를 이때 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국제법론이라든지 혹은 뭐 왈츠 이유와 같은 교과서 요약을 스터디를 꾸려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은 역시 피셋 캠프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피셋을 준비할 때 이런 피셋 캠프에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치니까 나의 위치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차를 아깝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좀 과투자를 하려고 했고, 피셋 캠프 내에서도 그러니까 피셋 캠프를 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과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경제학을 꾸준히 30문제씩 풀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답을 맞추는 형식으로 계속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3월에서 6월은 역시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하였고 학원 3순환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때 아까 제가 여기 기출풀이 스터디를 7월에서 10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으로 3월에서 6월에 그 스터디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7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출은 이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제 들었던 실강 기준 이제 선생님들인데, 저는 자료는 윤진원 선생님을 실강을 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은 길규범 선생님을 들었는데, 제가 윤진원 선생님은 따로 설명회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길규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황 판단이 좀 비교적 약한 과목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시간 날짜라든지 뭐 법조문 유형 관련된 그런 풀이 방법에 좀 특화되어 계신 분이라서 그런 데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기출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김지욱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 합격하던 해에는 손정민 선생님을 들었는데, 손정민 선생님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시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모래주머니로 훈련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실제로 저는 경제학을 실전에서 문제지를 받았을 때 경제학이 좀 쉽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친구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정민 선생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졌구나, 어려운 문제에. 그래서 좀 경제학을 최고 득점 받게 된 것에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은 제가 정성주 선생님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정성주 선생님을 통해서 국제법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국제법적인 시각, 틀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지금도 외교원에 들어갔을 때 국제법률국의 조약과라든지 아니면 국제통상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분들이 저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영향을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학습, 인생의 멘토까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다 적진 않았지만 물론 뭐 언어도 있고 그리고 국제정치학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저는 학원을 좀 이용을 했던 게 학원의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만 듣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을 들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돈을 들인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선생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좀 비교적 쉽게 선생님을 여러 분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다 적지 않은 이유가 거의 다 들어봤기 때문에 굳이 저와 좀 친분이 있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 위주로 적었습니다. 네,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셋 하는 시간도 아깝고 2차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고요. 저는 매번 헌법을 준비할 때 학원 실강만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지총이라든지 OX 이런 것 실강을 수강하고 그 실강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암기하고 끝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뭐 법률 전환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이제 내가 틀린 것만 오답노트로 이제 활용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수험 생활이 이제 뜻하지 않게 길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4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경제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의 회독을 늘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험가에서 유명한 책들을 최소 4-5번을 풀어보았고 이제 나중엔 답도 외웠고 그 풀이 메커니즘도 다 알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경제학이 올해 외교원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전에서 상당히 익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요약한다든지 기출을 해독한다든지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남으신다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조금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이 시험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걸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코트라라든지 이제 외교원인 경우에는 무역협회, 뭐 수출입은행 혹은 7급 이렇게 과목이 겹치는 진로 위주로 다양한 길을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원의 장점이라고 설명해 드렸던 선생님 바꿔보기. 이 선생님에서 다른 선생님으로 좀 바꿔보면 점수가 또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학원을 활용했던 방법이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인데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잘 쓴 답안에 대한 어떤 여론이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잘 썼다라고 하는 답안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저 올해 이제 스파르타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 스터디원이 8명이었나 그랬는데 한 분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최고 답안을 서로 이제 암기도 하고 서로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내에서는 실력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활용하기인데 뭐 3순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셋도 뭐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실수 잡는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사용한 도구는 1차는 저는 샤프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볼펜을 썼고요. 제트스트림 멀티펜을 썼고 그 다음에 2차는 에너겔 림플이 0.7이 잘 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딱 그 크기도 적당하고 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 합격생의 수험기를 들어보면은 애로가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 3, 4년의 세월이다 이런 부분은 인고 세월을 견뎠는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편해졌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중에 이제 1차는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1차가 광수학생은 제가 매년 이제 커트라인을 예측하는데 항상 뭐 2개, 3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넘는 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커트라인 밑으로 이렇게 한 문제차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비세설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길래 수험생활에 이제 힘이 붙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2차도 무난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난히 되겠다를 넘어서 수석까지 끌어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다음 스터디 리더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면 스터디를 구성을 해줍니다. 구성을 해줘서 합격생을 배정을 하든가 아니면 실력은 아주 출중한데 합격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배정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강수 학생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 수석은 이제 스터디를 받으면서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학생들도 아마 좋은 교훈을 받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에 오면 그런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